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사, 힐러의 경계선 설정과 원칙 정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본격적으로 한 지 3년 차가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상담 원칙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이 방송을 듣는 초보 심리 상담사 또는 힐러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가 섞여 있음을 밝혀둡니다. 자, 첫 번째, 가정방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의 사념체가 오랫동안 스며들어 있는 집에 가서 상담하면 내담자의 고정관념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담과 힐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클수록 가정 방문 상담은 내담자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실과 거리가 멀어서 내담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택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에 미리 내담자의 집을 에너지로 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키 1 심볼을 집 구석구석에 크게 그린다든지 상상을 통해서 내담자의 집을 밝고 환한 황금빛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혈연관계, 가까운 지인, 사업이나 이윤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은 상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정도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자식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부모는 전적으로 자식에게 주는 위치에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녀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과 힐링은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연이나 이익적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은 수치심이나 자존심의 장벽이 되어서 이 오픈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상담이 진행 중일 때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사업적, 금전적인 관계로 얽히면 안 됩니다. 식사 같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되도록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만남에서조차 감정노동, 즉 상담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 사주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나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느라 골치가 아파집니다. 나를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서로 편하게 만날 수 있고요. 사적인 관계가 되어도 괜찮겠죠. 셋째, 상담 시간 외에 내담자로부터 불시해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가급적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담자가 위급 상황일 때는 시간을 들여서 정성 들여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징징대는 내담자인데요. 그때마다 응해주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기회를 상담사가 빼앗는 꼴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홀로 깊이 성찰하고 사유하는 연습을 해야 내담자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일수록 신경계가 마비되고
뇌의 내측 전전두엽의 활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서 신체의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 뇌 영역을 무의식적으로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일에도 결정장애를 일으켜서 주변의 조언을 구하지만 조언을 해줘도 거의 따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정성껏 답을 해줘도 내담자는 실천하지도 않고 자신의 습관 패턴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불안을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이죠. 가족 세우기의 버트 헬링거 선생님은 불시에 내담자로부터 전화가 올 때 용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리치료의 대가인 분도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빵 터졌고요. 그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란 너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둘 다 존중받아야 되죠. 상담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계선이 명확해야 번아웃이 되지 않고 내담자에 대해 귀찮아하는 마음,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 우는 소리를 하는 내담자에게는 특히 경계선을 잘 그어야 합니다. 정해진 상담 시간 외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도 이런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는 상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 차단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무료 상담 또는 상담비를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무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료나 할인 상담은 거래 법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돈은 매우 큰 에너지이므로 돈을 낸 만큼 내담자도 열과 성을 다해 상담에 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료나 저가로 하게 되면 상담사의 마음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또는 이 정도쯤에서 상담을 마치면 되겠지란 마음이 은연중 생기게 되는 거죠. 내담자 역시 자신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보다 그냥 수다 떠는 시간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담사는 내담자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내담자를 맞은편에 앉히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앉히면 내담자는 서비스를 받는 위치가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사와 함께 성장해가는 도반이라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내담자를 통해 상담사도 치유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맞은편에 내담자를 앉히면 내담자가 쏟아내는 불평, 불만의 에너지를 상담사가 고스란히 받아 그 문제 자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내담자를 나의 오른편에 앉히고 한편이 되어서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내담자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록 하고 상담사는 관찰자가 되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함께 바라봐 줍니다. 여섯 번째, 기가 세거나 고정관념이 강한 내담자의 눈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눈에서 나오는 안광이 유달리 강한 내담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의식이 강하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 버려서 상담의 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정신분열 증세가 있거나 이 말 저 말을 맥락 없이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내담자, 기운이 잘 들뜨는 내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경우에는 육안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머리 뒤쪽 공간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서 지켜보듯이 내담자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담사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7번째, 상담사는 항상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림합니다. 호흡을 통해 상담사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정화하면서 상담에 임합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상담사가 호흡을 깊고 편안하게 쉬면서 문제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도를 내려놓고 가슴 속에 사랑과 호의에 머물도록 합니다. 치유는 상담사 개인의 능력이나 확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담자를 바꾸려는 의도,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의도 자체를 내려놓고 되어지는 대로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무엇이든 녹여내고 정화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든 판단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호의 속에 머물며 내담자가 쏟아내는 이야기를 관찰자가 되어 바라봅니다. 내가 우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서 존재할 때 직관력이 극대화되고 상담 후 오히려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8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위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상담사, 힐러의 수행과 정화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평소에 호흡을 깊이 하여 기운이 들뜨지 않도록 하고 가슴에 사랑의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